저는 30년 넘게 여성 환자들의 삶을 지켜온 산부인과 의사 경정구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폐경 이후 성생활의 변화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남편과 거리가 멀어졌다. 몸도 마음도 자신감이 사라져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폐경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방법만 안다면 폐경 이후에도 오히려 더 편안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질 건조와 통증 같은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 부부 관계를 다시 회복해 웃음을 되찾은 실제 사례, 폐경 이후에도 자신감과 활력을 유지하는 생활 비밀,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폐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 모든 건 무료입니다. 저는 얼마 전 62세 여성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폐경 이후 몇 년 동안 성생활이 완전히 끊겼다며 조용히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관계만 피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대화조차 줄어들면서 부부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 3개월 동안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고 간단한 치료를 병행하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관계 중 통증이 줄어들고 불편함이 완화되자 남편에게 먼저 다가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뒤로는 잃어버렸던 웃음과 대화가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도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폐경 이후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폐경은 여성의 삶에서 큰 전환점입니다. 난소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월경을 조절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며 심지어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성생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바로 질 건강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질 점막이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쉽게 건조해집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분비되던 윤활액이 줄어들고 그 결과 성관계 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늘은 좀 불편하네 하고 넘어가지만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몸은 관계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통증이 두려워지면서 성욕 자체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더해 체력 저하와 수면 장애, 우울감 같은 변화도 겹치면서 성생활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리하면 성생활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폐경 이후는 불필요한 임신 걱정이 사라지고 아이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며 배우자와 진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몸은 변하지만 마음과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폐경은 여성이 더 이상 여성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보다 희망과 준비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혹시 예전과 달라진 몸 때문에 혼자 고민하고 계신가요? 관계가 두려워지고 자꾸 피하게 되면서 배우자와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절대로 혼자 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폐경기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의학적으로 풀어드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면 성생활을 다시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이 폐경 이후 성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는 심리적 부담과 관계의 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남편에게 미안해서 스스로 먼저 피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대화도 줄어들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몸의 변화가 마음의 벽으로 이어지고, 둘째, 성생활이 단절되면 단순히 관계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연결 자체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확인하고 마음을 교류하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사라지면 말은 오가지만 마음이 닿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폐경기 이후 많은 부부가 겪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입니다. 여성분들은 종종 자존감의 문제를 함께 경험합니다. 내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이제는 아내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쌓이면 자신감은 무너지고 스스로 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의 대부분이 몸의 변화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또 다른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58세 여성분이셨습니다. 폐경 후 남편과의 관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말을 아끼고 아내는 관계를 피하니 서로 마음을 읽지 못하고 오해만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성분은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관계가 두려운 게 아니라 통증이 무서워서 피한 거라고요. 그 순간 남편은 크게 안도하며 나도 혹시 당신이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몸의 변화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면 상대방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화의 부재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갈등을 만들고 갈등이 다시 거리를 넓히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화를 열면 전혀 다른 길이 열립니다. 나도 두려움이 있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도 나도 불안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폐경기의 성생활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와 함께 겪어내야 하는 부부 공동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결도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고 숨기면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함께 나누면 훨씬 가벼워지고 구체적인 해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할 때 늘 강조합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럽지만 그 변화를 바라보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대화와 이해를 선택한다면 폐경은 단절이 아니라 관계가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은 남성 배우자의 이해 부족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의 폐경기를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 아내의 해피를 거절이나 무관심으로 오해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정보 공유입니다. 내 몸이 이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상황을 알면 불필요한 오해는 줄어들고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폐경기 성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몸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대화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 벽을 허무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폐경은 성생활의 끝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관계를 새롭게 다져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첫걸음은 솔직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번엔 다른 60대 중반 여성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 앉자마자 저는 이제 여자로서 다 끝난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년 동안 부부관계를 완전히 끊은 채 남편과 대화조차 줄어들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체념과 미안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몸이 힘들고 통증이 두려워 관계를 피하다 보니 점점 멀어지고 이제는 스스로 벽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우선 그분께 이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그분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우선 매일 2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와 골반 적은 운동을 권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키우는 것뿐 아니라 골반 혈류를 개선하고 질점막의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근육을 강화해 요로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식습관 역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저는 두부, 검은콩, 아마씨, 들깨와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식품을 식탁에 자주 올리도록 권했습니다. 이런 음식은 몸속에서 부족해진 에스트로겐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대신해 주면서 질점막과 뼈, 심혈관 건강에도 이로움을 줍니다. 특히 콩 단백질은 근육과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치료적인 접근도 병행했습니다. 관계 중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윤활제를 사용하게 하고 상태에 따라서는 국소 호르몬 치료도 고려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약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간단한 보조요법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에 맞는 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처음 한 달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관계 중에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두렵지 않다는 표현을 쓰셨고 그때부터 남편과의 대화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산책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셨지요. 그 웃음을 보며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작은 생활 습관의 조정, 그리고 필요할 때 받는 적절한 치료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몸이 조금만 편안해지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자신감이 살아나고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성생활만의 변화가 아니라 인생의 활력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폐경은 여성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또 다른 계단을 오르는 신호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고 아이 양육의 무게에서도 벗어나며 이제는 진정으로 배우자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몸의 변화 때문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환자분을 포함해 수많은 사례를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폐경은 단절이 아니라 성숙으로 가는 전환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몸의 불편을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면 관계가 멀어지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길은 누구나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작은 실천을 이어가고 배우자와 솔직히 나누는 것. 이 3가지만 해도 관계는 다시 살아나고 삶은 달라집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폐경 이후 성생활을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4가지 큰 축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질점막이 건조해지고 성기 주변 근육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가볍게 땀이 날 정도의 걷기 운동이나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했던 환자분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15분씩 빠르게 걷고 저녁에 5분씩 케겔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2달이 지나면서 질 건조가 완화되고 요실금 증상까지 호전되었습니다. 몸이 달라지니 자신감이 생겼고 그 자신감은 부부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성호르몬 분비가 더 불안정해지고 성욕은 더욱 떨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늦게까지 TV나 휴대폰을 보는 대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권합니다. 작은 생활의 규칙성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켜 줍니다. 둘째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이나 보조제를 먼저 떠올리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약국이 아니라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폐경기 여성에게 특히 좋은 음식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콩, 두부, 아마씨, 들깨, 검은깨, 석류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대신해 주면서 질 건강뿐 아니라 뼈와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이 강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노화 속도를 늦추고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하루 한 끼는 반드시 채소와 콩, 단백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몸은 서서히 변화를 보여줍니다. 셋째는 치료입니다. 생활 습관과 음식만으로 충분히 좋아지는 분들도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질윤활제입니다. 관계 전후로 간단히 사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국소 호르몬 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직접 질 점막에 작용해 건조와 통증을 빠르게 완화해 줍니다. 다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신 호르몬 요법을 통해 전반적인 증상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오히려 왜 더 일찍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하십니다. 치료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폐경기의 성생활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겪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기보다 배우자와 나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생활을 회복하려는 부담을 갖지 말고 작은 스킨십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거나 소파에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 포옹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분들이 솔직하게 내 몸이 이런 변화를 겪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남편들도 비로소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부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피했고 남편은 거절당했다고 느껴 서로 상처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용기를 내어 내가 피하는 이유는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통증이 무서워서라고 솔직히 말했을 때 남편은 안도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함께 산책하며 손을 잡는 일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폐경기 이후의 성생활을 지켜내는 열쇠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활습관, 음식, 치료, 그리고 관계라는 네 가지 축을 균형 있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몸에 활력이 생깁니다. 이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폐경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폐경 이후 성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신체적 변화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폐경 이후 성생활이 어떤 의미로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예전처럼 자주 할 수 없으니 이제 성생활은 끝난 거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폐경 이후의 성생활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달라지고 의미가 깊어지는 시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횟수보다 질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젊은 시절에는 성생활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빈도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폐경 이후에는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얼마나 서로에게 만족과 따뜻함을 주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짧은 대화, 손을 잡는 시간,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그리고 포옹과 스킨십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관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친밀감의 회복. 성생활은 단순히 신체적 쾌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확인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함께 늙어가는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폐경 이후에는 이 성생활이 정서적 친밀감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환자분은 관계를 자주 하지 않아도 매일 저녁 남편과 함께 차 한 잔을 나누며 손을 잡는 시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이 열리고 예전보다 더 편안하고 깊은 사랑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폐경 이후 성생활의 새로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성생활이 단순히 성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폐경 후 성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곧 몸 전체의 건강 그리고 관계 전체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치료적 접근, 대화와 스킨십은 모두 결국 삶의 활력을 되살리고 관계를 단단히 지켜줍니다. 성생활은 부부의 혈압과 혈당만큼 중요한 건강 지표입니다. 관계가 단절되면 마음이 다치고 그 결과 몸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이어지면 마음이 열리고 몸도 더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일수록 우울증, 불면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의 시기라는 겁니다. 폐경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본다면 성생활은 단절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부부가 더 가까워지고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임신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고 자녀 양육에서 벗어나며 이제야말로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부부가 두 번째 봄을 맞는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생활은 나이를 기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의 전환과 작은 실천이 모이면 폐경 이후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성생활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부부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소중한 의식이 됩니다. 오늘 저는 폐경 이후 성생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폐경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몸의 불편은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잘못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둘째, 짧은 성공 사례와 긴 사례에서 보셨듯이 작은 생활 습관과 적절한 치료, 그리고 솔직한 대화만으로도 성생활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관계의 통증이 줄고 잃었던 웃음과 친밀함을 되찾은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생활 습관, 음식, 치료, 관계라는 네 가지 축을 균형 있게 실천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회복됩니다. 운동과 식단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치료는 불편을 줄이며 대화와 스킨십은 부부 사이의 벽을 허물어 줍니다. 넷째, 폐경 이후 성생활의 의미는 횟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이제는 정서적 친밀감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이 시기는 단절의 시기가 아니라 부부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두 번째 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폐경을 끝으로 받아들이실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출발로 받아들이실 건가요?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실천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매일 20분 걷기를 시작하겠다. 저녁 식사에 두부와 콩을 더 챙기겠다. 용기를 내어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해보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됩니다. 또한 직접 경험하신 변화나 조언을 나눠주신다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중요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폐경은 여성성을 잃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전환점입니다. 몸의 변화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는 아직 길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행복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다시 손을 잡고 웃을 수 있고 스스로의 존재를 다시 사랑할 수 있으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경험과 전문성을 담아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폐경 이후 더 따뜻하고 더 깊고 더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더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